그 시험 범위 나오면 알려주세요. 적분 그냥 안 들어가고 시험 대비 하려고 해요. 일단 아시겠죠? 제 생각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단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긴 한데 많이 나와봐야, 아니면은 도함수 1에서 끝나던가. 근데 여기 단원 끝까지는 일단 할게요. 자 봅시다. 3차 함수에 대해서 보는데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아, 수투에서는. 근데 어차피 이과계열 가면 쓰고 알아두면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말은 했겠지만 변곡점은 뭐죠? 개형이 바뀌는 그 지점이죠. 뭐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에서 개형이 바뀌는 지점이니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부분이 변곡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4차 함수는 변곡점이 하나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항상 변곡점이 하나는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들어가서 3중근을 갖고 이렇게 돼버리면 변곡점 자체가 어떻게 나온다?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두 개 떠버리니까 항상 하나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뭐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거냐면 3차 함수 안에서의 변곡점을 볼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로 보시면 되냐면 3차 함수의 변곡점의 특징은 점대칭의 중심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대칭의 중심점이 변곡점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변곡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봅시다. 보통 이제 또 뭐라고 표현이 많이 되냐면 도함수가 극값을 글씨가 특히 쓰레기네. 잠깐만.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이기도 함수 안 배우니까 원래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부호변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도함수인 이기도함수가 이제 0이 나오고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어차피 지금 3차 함수에 대해서만 보고 있으니까 도함수는 뭐겠니? 2차 함수겠죠. 그러면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어딜 말하는 거야? 축이겠네요. 2차 함수의 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면 여기가 F'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일 거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기준 잡고 이렇게 기준 잡고 이렇게 기준 잡으셨을 때 3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3차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익숙하시죠? 더 조졌네.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냥 뿔만 뿌리니까 3차 함수 그린 거고,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온다? 변곡점이 나온다 라고 잡고요. x가 a다 라고 잡아버릴게.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는 거다? 점대칭의 상황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점대칭 미분해버리면 뭐 나오니? 선대칭이 나온다 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해줄 거냐면, 봐봐. 이 3차 함수에서 이 용어는 쓰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안 써도 여기가 포인트가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어차피 쓸 거니까 이 제품 배우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변곡점인데, 얘를 변곡점이다 라고 주지 않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주냐면, 어차피 2차 함수인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지금 3차 함수 안에서 변곡점 보는 거야. 도함수는 2차 함수일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겠네요. F'의 A-X랑 F'의 A 플러스 X가 똑같다 라고 해버리면, 얘를 한번 생각해봐. 얘는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F'은 여기 함수값들이죠. 이해됐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로 따져버리면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의 집합이겠네요. 이해됐나?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가 같은
점의 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보니까 뭐다? 합이 2A로 일정하면 X는 A 선대칭인 거니까 선대칭인 상황 2차 함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같은 점의 중점이다 라고 말을 해도 어디다? 변곡점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니까 여기서 비율관계도 사실 나오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가 변곡점이면 여기가 극점이고 여기가 극점일 건데 어차피 이 한 가운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상황이죠. 또 아니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미분계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표현되기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봐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지금? 기울기 깎이고 있죠. 이해됐나?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제일 기울기가 작아? 여기 변곡 접선에서 기울기가 제일 잘 꺾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쭉 늘어나는 상황 돼버리니까 미분계수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그 지점이다 라고 하면 걔도 변곡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굳이 여기에서 기울기를 안 봐도 이 함수값으로 봐도 되잖아. 여기 함수값이 제일 작은 지점 혹은 위로 부르길 때는 제일 큰 지점이 변곡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표현만 다른 거지 계속 같은 상황이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점대칭의 상황으로 대놓고 줄 수도 있죠. f의 a-x 플러스 f의 a 플러스 x를 2로 나누면 b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뭐죠 이거?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겠네요? 이해됐나? 그러면 3차 함수인 상황 안에서 보는 거니까 x가 a일 때 변곡점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f'x 미분계수가 어떠한 값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그 x값이 a였다 라고 말을 했다 해봐. 그러면 미분계수가 그 다른 지점들보다 항상 크니까 최대값인 거잖아. 얘가 말하는 건 x가 a일 때 이 f라는 함수가 변곡점이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x가 a일 때 f가 변곡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얘는 미분계수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a에서 미분계수 k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지점 혹은 최소가 되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으로 잡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니까 밑에 거를 해석을 해보시면 이런 상황이겠죠. 봐봐 f'이니까 얘가 도함수야. 근데 fx가 3차 함수기 때문에 이 도함수 2차 함수네요. 그럼 축이 지금 몇이라는 소리지? 2라는 소리죠? 그러면 x가 2일 때가 변곡점이 되는 거고 x가 1일 때 극값을 갖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극대국수 차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암산도 되죠. 풀어보시고요. 뭐 나오죠? 나왔나요? 봐봐 얘들아 뭐 사실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그려버리면 되거든. 변곡점이 몇이라는 소리야? 2란 소리잖아. 최고차항계수 1이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소리고요. 여기가 뭐라는 소리냐면 변곡점이야. 변곡점이 몇이다? 2다 라는 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1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럼 여기가 몇이라는 소리지?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변곡점까지 거리나 여기 변곡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여기에 몇인 거야?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극대국수 차는 뭘로 본다? 4ak 세제곱이야.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네. 4 a는 최고차항 계수였고요. k 세제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였냐?
변곡점에서 극점까지의 거리를 K로 잡는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K의 세제곱이면 뭐 어차피 1의 세제곱이니까 답이 4다라고 그냥 풀어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얘들 근데 이 극대극소 차는 사실 내가 4AK 세제곱을 알려줬는데 K 뭔지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요. 기준이 다 다르거든.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원래는 얘가 정적분으로 나타내서 이제 들어가니까 정적분 넓이로 해석해버리면 사실 그거잖아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라는 게 원래 함수로 따지면 이거야. 봐봐. 얘가 원래 도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로 이제 함수를 그리기 때문에 극대 극소의 차는 이거랑 똑같아요. 사실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극대 극소의 차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이인 거라서 이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여기 부분 넓이인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 넓이 공식은 알고 있으시겠으나 알파고 베타라 잡으시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이다라고 해서 요걸로 증명을 해도 이제 극대 극소의 차를 이걸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너희 내신 시험 볼 때는 넓이랑 연관이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이 K로 기억하고 쓰시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다고요. K는 뭐부터 뭐까지의 거리라고? 변곡점에서 극점까지의 거리야. 그럴 때 극대 극소의 차가 뭐다? 4AK 세제곱이다. 저번 프린트로 제가 증명도 했었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답은 4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3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볼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 변화율은 뭔지 아시죠? 두 점 사이에 이제 그냥 기울기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곡선 위에서의 기울기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비교할 거야. 근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볼 때 누가 더 크다? 미분계수가 더 크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그런지 관찰해 봅시다.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해봐. 여기 이 가운데 점을 변곡점으로 잡고 여기에 접선을 그어서 변곡 접선을 딱 그어 버릴게요. 얘가 지금 현재 변곡 접선이 된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울기가 m이다. 요것까지 드러낼게.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 뭐냐면 변곡 접선이랑 기울기가 똑같은 평균 변화율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서.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결론부터 써드리면 변곡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평균 변화율은 존재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 평균값 정리 생각해보면 뭐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었잖아. 이런 건 존재해.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변곡 접선이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 소리죠. 얘가 지금 이 기울기랑 똑같은 애가 생기려면 사실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야 돼.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이렇게 긋든 어떻게 해도 두 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얘랑 어떻게 된 똑같은 평균 변화율은 이 곡선 위에선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써보시면 이런 느낌이겠죠. 곡선 위의 점 x1, x2에 대해서 x2-x1분의 fx2-fx1이면 평균 변화율이야. 곡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평균값이겠죠. 얘랑 변곡 접선 기울기 m을 비교했을 때 누가 항상 더 크다? 평균 변화율이 항상 더 크다라는 거라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fx가 y는 x의 세제곱 이런 상황이었으면 얘 도함수 생각해봐. 3x 제곱이니까 어떤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이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하지만 이 x 세제곱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이해됐나요? 누가 더 큰 거야? 미분계수가 더 크다고요? 범위가?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얘는 뭐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면 되잖아. 이때 기울기를 평균값 정렬로는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 점이 안 잡히는 거야. 확인됐나? 그냥 범위가 누가 더 크다? 미분계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얘가 딱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변곡점까지 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얘의 변곡점은 구하시면 되는데 변곡점은 물론 이제 할 거야. 근거와 계수의 관계로 충분히 구할 수 있지만 아직 안 배웠다 하더라도 뭘로 구할 수 있어? 도함수의 축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몇 나와? 몇 나옵니까? 3 나온가요? 답이 3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여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니 반드시 아셔야 되고 천천히 할 건데 너무 그거 하시면 안 돼. 뭐 무조건 이것만 써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올 때 쓰는 거고 안 나오면 그냥 도함수 관찰해서 풀어내시면 되는데 3차, 4차 할 때 비율이나 이런 건 얘들아 알면 편하지만 몰라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중요한 건 도함수 관찰이지 이런 내용은 아니야 사실. 알겠죠? 자 봅시다. 변곡점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얘 보면 발생 포인트는 그거예요. 봐봐. 결국에 3차 함수면 3차 방정식이 있겠죠? 4차 함수면 4차 방정식이 있겠네요. 그럼 그 안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생기는 상황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었다라고 보면 그냥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 3차 방정식이잖아. 하지만 얘를 실근을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래프 위로 올려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y는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3차 함수, 물론 a가 양수일 때겠죠? 음수면 반대로 바꾸면 되고요. 3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근이 지금 보인 여기 보이죠? 여기 뭐 p, 여기 q, 여기 r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생각해봐. 너희 만약 여기에서 내가 세근의 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세근의 합은 무조건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 결국에 3차 항의 개수랑 2차 항의 개수의 연관을 갖는 거지 1차 항이나 상수항은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세근의 합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를 0으로 쓰든 k로 쓰든 아니면 mx 플러스 n으로 쓰든 전혀 바뀌지 않아. 근의 합은. 어차피 2차항이나 3차항은 안 건드려요. 옆으로 넘겨봤자.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합이나 얘는 지금 여기 x축일 때를 내가 지금 얘를 둔 거고요. 얘가 k가 돼가지고 k가 막 예를 들어 여기로 왔어. 이렇게 k야. 여기가 뭐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이렇게 됐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나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나 다 똑같아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또 이렇게 가도 되겠지. 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근이 뭐라 해야 되냐 이제 뭐 1번, 2번, 3번이었다 하더라도 근의 위치는 달라졌겠지만 근의 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똑같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으로서 근의 합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냥 식으로 증명하셔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차항이랑 3차항의 개수를 건드리지 않으면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가서 봅시다. 도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3차 함수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3차 함수가 그려지겠네요. 여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상황으로 그려질 건데 변곡점의 X좌표를 알파로 잡아볼게. 그럼 이건 알잖아요.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P인 건 알죠? 아, P는 내가 잡은 거군.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P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가 얘들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f'의 x라는 함수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이 도함 얘가 f고요 얘가 f'인데 도함수의 입장에서 변곡점은 축이야. 그럼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6a분의 2b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a분의 2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분해버리면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분의 b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3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해됐나?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하고 있냐면 3분의 1이죠. 미안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x값은 지금 뭘 말하고 있니? 변곡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변곡점. 이 x는 지금 변곡점을 말하고 있는데 변곡점이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한 값이야. 그러면 3분의 1이 거슬리니까 양쪽에 3 곱해버리면 이게 이제 나오겠죠. 결론이 3 곱하기 변곡점에 x 좌표를 때리면 누가 나와야 돼? 세근의 합이 나와야 돼요. 세근의 합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요 이유 때문에 확인됨? 이해되나요?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봐봐. 사실 도함수의 축이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을 그냥 실제로 여기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6a분의 2b잖아. 그럼 마이너스 3a분의 b야. 그럼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a분의 b 따로 떼서 생각해보면 3x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잖아. 근데 x가 지금 이 함수에서 변곡점 x좌표였잖아요. 그럼 변곡점 x좌표에다 3을 곱하면 뭐 나와야 돼? 세근의 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결론이 이거인 거야. 봐봐. 이런 상황이었을 때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뭐는 안 바뀌어? 세근의 합은 안 바뀌죠. 결국에 뭐도 안 바뀌었겠니? 변곡점도 안 바뀌어요. 어차피 세근의 합도 안 바뀌니까 변곡점도 안 바뀌어요. 왜냐면 변곡점은 뭘로 구하니까? 세근의 합을 했을 때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이 근 하나하나의 위치는 당연히 바뀌지. 근데 변곡점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는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유는 되게 거창한 이유 아니야. 뭐 그래프에서 뭐 졸라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냥 뭐만 본 거야?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3차항과 2차항하고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처럼 x축, 상수, 직선에 의해서는 변곡점이 바뀌지가 않아. 하지만 옆에 2차 함수 있으면 바뀌죠. 2차항 건드려버리면.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좀 볼 건데요. 봅시다. 요런 느낌이야. 언제 어떻게 많이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기준 잡아서 봤더니 여기가 P고 얘들아 여기가 Q야. X좌표가. 그러면 세근의 합은 뭐가 나오겠어? P 플러스 Q가 나옵니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활용도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 나는 어차피 여기에 X좌표나 여기에 X좌표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로 생각을 해봐.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점 몇 개만 알면
사실 점 2개만 하면 싹 다 구할 수 있어요. 세근의 합 이용해버리면. 그래서 점 몇 개만 하면 2개만 하면 나머지를 싹 다 구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근의 합은 뭐랑 똑같다? 변곡점 x좌표에다가 3을 곱한 상태랑 똑같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직선일 때도 마찬가지야.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요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x좌표가 s고 여기에서 x좌표 t였어.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야. 그러면 f-g를 연립했을 때 어차피 s 더하기 s 더하기 t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얘랑 뭐가 똑같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니까 이 위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여기 안에서 변곡점 구했으면 여기에서의 변곡점도 위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삼중근일 때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봐볼게요. 삼중근 이런 상황이잖아. 아니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알파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왜 이래? 알파가 3개 알파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3알파면 3 곱하기 변곡점, 그게 바로 증명이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삼중근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했으나 이런 건 잘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뭐 문제에서 그 식 만들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알파 베타 뭐 감마야, 여기 x축이야. 그럼 이 fx 만들 때 어떻게 하세요? 최고차항 계수 쓰고 x마 알파, x마 베타, x마 감마를 쓸 거 아니야. 근데 항상 x축만 기준으로 식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여기 값을 구하기가 쉽다면 여기가 L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뭐 A고요, 여기가 B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 fx 빼기 L이 결국에 최고차항 K에다가 x-a의 제곱 x-b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x축 기준으로 식을 잡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모의고사 보면은 이렇게 해설지는 잡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가 훨씬 빨리 풀리기 때문에 항상 x축 기준을 잡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상수가 더 쉬우면 이만큼 빼서 그냥 얘 기준으로 식을 잡아버리는 게 훨씬 더 용이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봐봐 변곡점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돼. 얘들아, 식 잡을 때 봐봐, 그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 생각해 보면 원점 대칭이잖아. 왜냐면 원점 대칭은 변곡점이 누구인 거야? 원점인 거예요. 이해됐나? 근데 기함수잖아 원점 대칭이면. 그래서 봐봐, 원점 대칭 함수가 있었으면 얘가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함수를 평행 이동해서 우리가 식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느낌이죠. 원점 대칭이면은 기함수니까,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잖아. 그래서 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이런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변곡점이 뭐 3,1에 변곡점이 만약에 문제에서, 너희는 식을 어떻게 써도 돼? 그냥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 했겠다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3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했겠다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식을 어떻게 써버리셔도 되는 거야? a에 x-3의 제곱 플러스 b에 x-3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리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기함수면 변곡점이 원점이었으니까 변곡점이 3,1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얘를 기준으로 식을 또 써봐도 되는 거죠. 얘가 여기에서 이만큼 평행이동 됐을 거니까. 그래서 식을 잡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꼭
하나에 국한돼서 x축으로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게 편하면 이걸로 잡으시면 되고 이게 편하면 이걸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건 너희가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잡으려면 결국에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계속 1대1 대 1이 1대1 대 1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걔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대놓고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줄 수도 있냐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2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는 보자마자 뭐 먼저 찾아야 돼? 너 이 참수 보자마자 뭐 찾니? 꼭지점 찾죠? 중요한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 보면 중심 찾듯이 얘도 변곡점 먼저 찾아보시면 뭐라 그랬죠? 3 곱하기 변곡점이 근거와 괴소의 관계에서 두 군의 합이다. 그럼 결국에 x가 몇일 때가 변곡점이야? 1일 때가 변곡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변곡점만 알고 있고 최고차만 알고 있으면 반대로 식을 만약 최고차가 1이었어. 그러면 뭐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쭉쭉쭉 나가는 함수겠다라고 앞에만 세워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되게 좀 특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y는 x에 세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야. 얘는 3차 함수긴 3차 함수인데 뭐가 없어? 2차항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근거와 괴소 관계를 봤을 때 무조건 x가 0인 상황이에요. 변곡점 3 곱하기 변곡점이 두 군의 합인데 두 군의 합이 0이니까 이때는 변곡점의 x좌표가 무조건 0인 상황이다 라는 거라고요. 얘는 2차항이 없는 3차식에서는 결국에 변곡점의 x좌표가 0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묶어서 줄 수도 있겠지. 뭐 y는 3에 x-1에 x-2에 x-3 이렇게 줬어. 그럼 변곡점 어떻게 찾아야 돼? 세근의 합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했더니 3 곱하기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결국에 변곡점 x좌표가 누가 나온다? 3분의 몇이야 이거? 6입니까? 6이 나온다? 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y는 뭐 2배의 x-1의 제곱에 x-3이었어요. 얘 변곡점이 궁금해. 어차피 근이 2하고 3이야. 얘가 뭐랑 똑같을 거다? 3 곱하기 변곡점하고 똑같을 거다 라고 잡아버리시면 결국에 변곡점의 x좌표는 또 뭐가 나온다? 3분의 5가 나올 거다 라고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변곡점 잡으면 거기서 시작되는 지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잡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요런 상황이잖아. 3차 함수가 나와서 내가 지금 하는 건 안 써도 돼. 저번에 한 거니까. 요렇게 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많이 알 필요도 없어. 한 2개만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알잖아. 여기에서 여기 극값이야.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2차 함수니까 도함수가 여기가 1대1인 건 알죠? 1대 1.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뭐야? 2대 1이죠? 그쵸? 그 다음 또 뭐도 알고 있죠?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3인가요? 그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건 근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여기가 0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0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가 3K였다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이걸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이 소리지.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렸을 때 이 모든 점들 다 구해낼 수 있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가 1대 1대 1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3K로 잡으면 조금 귀찮겠구나. 3K로 안 잡을게요. 2K로 잡아야겠네요. 얘가 지금 뭐 2K가 나온 상황이었어. 여기가 2K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는 몇 나오겠어? K겠죠, K. 여기에 K야.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또 어디도 나와? 여기도 나오죠? 여기 몇 K죠? 3K인가요?
이 3K 확인됐나? 여기가 3K가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근이 몇 개죠? 0에다가 3K 더하면 3K야. 그러면 이렇게 쭉 가도 근의 합이 3K 나와야 돼. 확인됐나? 그러면 2K에 2K니까 여기 마이너스 K 나와야 돼요. 3K 나오려면. 그래서 여기가 또 마이너스 K가 나온다는 것도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가 딱 중간 지점이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변곡점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1대1로 나눠지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 또 여기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 또 평행사변 만들어지는 이런 또 상황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근의 합 이용하면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알면? 2개만 알면. 이해됐나? 그러니까 내가 2개 알고 있으면 나머지 무조건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달아 드시면 돼요. 그래서 구해낸 다음에 다 잡아내면 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3번을 이제 봅시다. 3번 보시면 얘가 fx가 극대가 되는 점이 a. 마이너스네요. 최고차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겠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고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으로 그려지는 3차 함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변곡점 잘 모르겠으나 3 곱하기 변곡점을 하면 뭐 나와야 되니? 3 나와야 됩니까? 근과 계수관계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몇인 거야? 1인 거죠. 변곡점이. 그래서 여기가 1이다 라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가 x가 지금 현재 1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어디가 a냐면 fx가 극대가 되는 게 a야? 그럼 여기가 a겠네. 극소가 되는 게 b예요. 여기가 b예요. 근데 a, b가 3대2로 왜 분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되죠? a, b가 3대2니까 이렇게 3만큼 가서, 좀 에바네요. 이렇게 3만큼 가서 이렇게 2만큼 와야 되는데요. 그죠? 하지만 뭘 알아? 여기 점의 좌표가 뭔지 알아. 마이너스 9,4야. 그리고 우리는 뭐도 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다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점의 좌표 구하고 여기 점의 좌표 구하면 뭘 알아낸 거야? x값을 이제 알아냈다라는 거니까 나머지도 싹 다 구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확인되셨나? mn값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나갈까? 정해진 건 없어. 뭐 그냥 연립했을 것 같긴 한데 mn값 구해버리면 여기 좀 좌표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드러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근 3개가 또 뜰 거 아니야. 그럼 근 3개 가지고 근과 계수관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함수값 구했던 얘기가 뭐 2였어. 그럼 여기 는 2 해가지고 넘겨서 뭐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계수관계 이렇게 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냥 이거 그냥 비율만 보면 돼. 자, 4번을 보기 전에 5번부터 볼까요? 5번 보시면 요런 게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단원이 얘들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할 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보면 차근차근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 있잖아. 물론 좋은데 차근차근 다 봐야 돼. 연습할 때는. 근데 시험 볼 때는 좀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돼요. 막 그럴 때가 답일 때가 많아. 딱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때 있잖아. 되게 우연의 일치같이 딱 기가 막히게 딱 그때만 맞아 떨어질 때가 답이 될 때가 많으니까 접할 때 뭐 변곡점 근처 거기 관찰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얘는 아직은 잘 안 보이는데 뭐는 알 수 있지? 변곡점은 알 수 있나요? 3 곱하기 3 곱하기 변곡점은 3이네요. 1일 때가 변곡점이죠. 이해됐나?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고, 여기가 1이래. 변곡점이 여기가 지금 현재 1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x가 1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fx를 가만히 두진 않았어. 얘를 얼마만큼 내렸니? k만큼 내려가지고 접어서 올렸는데 되게 수상한 상황인 거야.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접혀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게 평화로워야 돼.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저번 시간에 몇 번 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막 마구잡이를 접어서 올리잖아.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확확 생겨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렸어. 이게 x축이었다 생각해봐. x축. 이 상태 접어 올려버리잖아. 바로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엔간하면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게 F 역사다 쳐봐. 근데 심지어 얘는 뭐만큼 더 내려야 돼? K만큼? 이런 식으로 K가 양수였다면 내려야 돼. 그렇지? 대충 내린 거야? 그래서 접어서 올려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게 안 생겨야 된다는 소리 아닐까요? 이해되셨나? 그럼 얘가 언제 안 생기겠니? 생각해보면 봐봐. 내려보면 돼. 처음에는 애들 이거 풀 때는 내려보면 되거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특히 수트 풀 때는 봐봐. 어차피 뭐 고이들한테 내가 답지 보지 마 이런 말도 안 해. 그잖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안 보냐? 어떻게 다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아니야. 답지를 더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가 경험해보는 게 훨씬 빨라. 훨씬 복잡하거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멍청한 게 아니라 답지가 글로 소수를 하려면 그래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게 내려보잖아? 당연한 거야. 내가 그만 그렸다고 함수가 없는 건 아니다. 봐봐. 쭉 내렸어. 미분 불가능 지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었다 생각해봐. 그럼 접혀서 올라가겠지.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가겠니?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접혀서 올라가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 생겨버리잖아. 엔간하면 생긴다는 거지. K가 음수여가지고 상수함하고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여기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얼마만큼 내려야겠니 얘들아? 변곡점만 섣부른 생각인가? 봐봐. 변곡점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바뀌잖아.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거나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지점이야. 이해됐나요? 봐봐. 이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확 바뀌었으면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었겠지. 근데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었는데 미분이 다 가능하잖아. 여기에서는 되게 잘 바뀌었다라는 소리네. 확인됐나요? 그래서 뭘 생각해보면 되냐면 이 변곡점일 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x가 1이래. 집어넣어. 몇 나와? 1 나오죠. 그럼 여기 함수값이 1인 상황이야. x가 1일 때 1이니까 1,1을 지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딱 내려버렸다 생각해봐. 이해됐나? 확인됐니?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봐봐. 이 답은 아직 나온 건 아니야. 야,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 지점 생기잖아. 근데 미분이 다 가능해야 돼. 딱 지금 뭐까지만 그리냐면 내가 완벽하게 그린 거 아닌가? 얼추 그린 거야. 뭐는 알고 있어? 극점도 확인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f'의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네요. 맞겠나요?
그러면 3에 뭐예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확인됐나? 어떤 상황이니?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여기에 1인 상황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 계속 증가만 하는 상황인 거야 사실 함수가.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잠깐 0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게 아니었다 이 소리겠지. 확인됐나요? 얘가 어떻게 그려지셔야 되냐면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니까. 확인됐나?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미분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됐을 때? 여기에서 접혀서 올라갔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변곡점이니까. 이해됐나요? 여기에서 접혀서 올라갔으면 얘가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더 이상 꺾이는 지점이 없어. 그럼 딱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상황인 거겠네. 그럼 이 K가 얼마만큼이다? 1만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답이 K가 1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4번까지 오셨다 합시다. 4번 보시면은 지금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3차 함수고 일단 변곡점은 볼 수가 있긴 해요. 변곡점 가서 보시면 요거요. 3 곱하기 변곡점이 몇이다? 6이다. 변곡점 x좌표는 2다 라는 게 나오네요. 최고차계수가 몇이죠?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가는 함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x가 몇? 여기가 x가 2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극대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차피 바로 나오긴 하잖아. 뭐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똑같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위에 가서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기 때문에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온가요? 그럼 0하고 4겠네.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4가 되는 상황이다. 여기가 알파인데 0 여기가 베타인데 4가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G의 알파 G는 뭐냐면 이 함수에다 뭐 한 거야? 절대값 씌운 거야. 근데 GX가 알파 베타에서 극대를 갔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여기는 원래 극대인데 여기 극소야. 여기서도 그 괴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X축이 어딘가로 딱 들어갔겠지. X축이 여기 어딘가로 딱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로 들어갔다 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뭐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극대를 갖는 상황이 됩니다 라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그럼 G 알파면 어디가 G 알파야? 여기가 G 알파고요. 여기 G 알파. G 베타면 여기 올라와야 되니까 올립시다. 얘가 올라와서 잠깐만 뭘로 올리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뭐 G 베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확인되셨나요? G 알파랑 G 베타는 실제로 집어 넣으시면 되잖아. 0 집어 넣으시면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0 집어는 뭐 나와? K 나올 거 아니야? K 나오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다 뭐 집어넣어? 4 집어넣어서 중요한 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4 집어넣으시면 몇 나오죠? 16, 64? 24 플러스 K입니까? 48이니? 아닌데? 몇이냐 이거? 아 계산 안돼. 몇이야? 몇이죠? 사 40이죠? 그죠? 40 플러스 K잖아. 왜 그래 얘들아? 오케이? 맞는데 여기 잘못했냐? 64 16에 아닌데? 잠깐만 24 44 16에 96이네요? 96 플러스 K 그럼 몇이야?
32인가요? 32 마이너스 32 플러스 K? K 마이너스 32 요거네. 근데 K랑 K 마이너스 32로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한번 보시고 마이너스 한번 보시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 범위 K의 범위 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정수 개수 찾아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일단 5분 쉬었다 합시다.